자, 여러분 문제집 221페이지 양도의 개념 별표시 3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으로 가셔서 요약집 77페이지입니다. 요약집 77페이지 8번 테마입니다. 요약집 77페이지 8번 테마예요. 별표 3개 하시고 오늘 뭐 첫날이라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늦게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 시간이 오늘은 뭐 1시 못 끝날 것 같아, 이제 보니까. 1시에 못 끝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자, 어떻게 하여튼, 최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면, 지금 보니까 하여튼 오늘 요새 이렇게 보니까 7월 달인데 지금 7월 달에 지금 쫙 왔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빈자리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배움이 지금 배운 곳이가 조금 뭐랄까 수강생들이 나약하신 분들이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7월달 초에는 그래도 좀 확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이렇게 다른 곳도 이렇게 다른 곳은 지금 확 이렇게 7월 초에는 어떻든 간에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좀 보니까 먼저 막 아까 얘기했듯이 2차 포기하고 벌써 막 그런 분들 흔들리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또 저녁반부는 또 수업은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다가 주로 안 나오다가 이제 아예 그냥 요새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런 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 안 했다가 나중에 막판 돼서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막 후달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깝게 떨어지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내년에 또 공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차 과목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중개사법 지금 보니까 원장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 10명 뭐 신청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의 점수를 안 따면 합격을 못 해요, 여러분들. 공법은 45점 맞았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과락만 놓으면. 근데 중개사법을 60점 맞았다 이러면 나는 그냥 거의 떨어졌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고득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나 1차 학기도 바쁜데 2차를 어떻게 하느냐. 특강 같은 거, 일요일 같은 때만 이렇게 오후에는 막 특강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2차 과목은 나중에 세법도 할 거지만 이제 점수를 돈으로 사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요일 같은 데 특강 같은 거로 전체를 쫙 한번 듣고 1차 과목도 도저히 안 잡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이고 딱 한 과목 잡아가지고 빠르게 우리 인강 뭐 3, 4 강의든 무슨 강의를 빠르게 한번 이렇게 쭉 스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전체를 빠르게 한번 스킵을 하면 오히려 더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감을 잡고 이렇게 하게 더 좋아요. 너무 부분만 공부하다 보면 전체 연결이 안 되면 이게 또 좀 공부가 또 응용력이 안 생기고 문제 막상 봤을 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빠르게 한번 듣는 거 좋은데 그런 것처럼 2차도 이렇게 특강 같은 거로 한번 일요일 날 한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나와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특강으로 듣거나 오후든 뭐 일요일 날든 나오셔서 특강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강 같은 거로 2차를 미리 해놔야지 1차 과목을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고 동차하신 분들 그랬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놔야지 특강 같은 거 들어놔야지 나중에 막판에 자 1차 집중하다가 9월달 10월달에 막판에 2차 막 이렇게 공부해서 탁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전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공부하려고 해도 막막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강 같은 것도 중개사법 같은 거 들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점수를 돈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절약하는 길이지 내년에 또 공부하려면 돈과 시간과 여러 가지 그냥 열정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모든 할 수 있는 열정을 다 쏟아부으시길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 자, 77페이지 봅니다. 08번 테마 보시면 별표 3개 하시고 양도의 개념 및 유형이 있잖아요. 박스 안에 자 우리 기초고정부터 배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이전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고요.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죠. 그 대표적인 예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었지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에 대해서 돈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의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시험에 나왔었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자, 유상, 무상의 불문하고 양도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자,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한다.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들 이해하신 다음에 제목을 줄줄이 깨고 곤란할 수 있어야 돼요. 매도, 자,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죠. 교환,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죠. 자, 출자자 입장에서 보면 설립되는 회사에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해 소유권 이전하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회사로부터 신주 배정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하고. 자, 동그라미 1번 판례 내용으로서 옛날 시험에 나온 건데요.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그런 자금을 출자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갑의 토지 출자도 양도해당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자기 회사, 1인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회사라는 게 1인 회사예요. 1인 회사, 1인 회사에 자기가 현물 출자해. 이럴 때는 대가한 게 없다고 봐가지고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1인 회사에 자기가 현물 출자하는 거 양도해당하지 않고. 양가로 4번 대물변제 양도해당하는데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물건을 이전한다. 자, 돈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변제하면은 자,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부동산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한다는 거. 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물건 이전. 이혼하면서 어떤 여자가 전 남편한테 부동산으로 위자료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합니다. 단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한다 했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을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 공동소유 재산이고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고. 78페이지 넘어갑니다.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관해서 대상물건 이전했다 그러면 역시 위자료 지급을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하고. 4번 아까 시험에 나왔었죠? 문제나 집에 나왔었죠? 조세 물납에 가름한 이전이요. 자, 부동산 지자체로 이전하고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해당합니다. 그 박스 안에 보니까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대물변제로 이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 비과세요건을 갖췄으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예전 시험에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강제로 매매 이뤄져도 양도해당하고. 부담부 증여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부담부 증여는 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겹다고 할 때까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만해달라고 할 때까지도 계속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죠.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요. 근데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갑이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 있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전세금도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이니까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을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했을 때 채무액을 원래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인데 수증자가 채무를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야 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양도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증여자는 공짜로 줬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해당하고. 자, 수증자는 한번 보세요. 이거 채무인수액,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요거는 지금 봤다시피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는 요거 채무인수액 상당액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건 양도해당합니다. 양도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해당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똑같은 부담부증 요 사례에서 다음 중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또는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자, 그럴 때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지문에 깔아올려 있으면 수험생들이 딱 보고서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어우씨 통과해서 안 푼다고 그랬잖아요. 부담보증의 경우에 하여튼 사례 문제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안 푸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산 문제만 나오면 요거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사례에서
3억 원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 우리 배웠어요.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원은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데, 그럴 때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질 때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부담보증에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3억 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의 경우 조사례 같으면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세,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증여세 만약 부과된다 그러면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또 취득세 입장에서 봤을 때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라고요? 무상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뒤바꿔내니까.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간의 부담부증일 때 얘기지, 만약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저런 부담부증여를 했다. 그럼 얘기가 틀려진다고 그랬죠? 남편이 부인한테 저런 부담부증 했습니다.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3억 원 갚을게. 결국 남편도 갖다 갚을 것이고,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부담부증했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저 알바 뛰어가지고 3억 원 갚을게요. 군대가 있는 자녀한테 부담부증했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월급 모아서 내가 갚을게요. 군대 많이 올랐어요 월급.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 돈 갖다 갔겠죠?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을 하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예요, 추정한다예요? 본다예요, 추정한다예요? 취득세는 무조건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고. 양도소득세에서 뭐라고 했어요?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가 받았다고 보는 건데,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자, 증여세 인수되지 않았으니까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단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단 채무인수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교재. 양가로 6번 부담보증이에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한테 양도에 해당하고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된다. 수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한 걸 봅니다. 대가관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재산, 저 사례에서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한테는 무상취득한 것으로 의지해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여를 했다 그러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되고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여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박스 안에 부담보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가로 7번 공유물 분할.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의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그냥 나눠 가진 거잖아요. 갑지분 50%, 을지분 50% 공유하고 있었는데 분할했다.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준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공유토지를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준별로 단순히 재분할했어요.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3번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자,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러면 50%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50%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분할했다. 지분에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50%씩이었는데 자, 갑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갑은 10%만큼 늘어난 부분에서 취득세가. 근데 이렇게 지분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는 저 사례 같으면 값은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근데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을이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자, 그러면 지분이 감소로 변동할 때 요거 만약에 무상이전이면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네가 공짜로 더 가져 10%, 무상이전하면 받는 사람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지만,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공유지분권은, 그러면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뭐가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원지변연식인데 이거 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 양가로 8번이요. 공매나 경매도 공매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강제적 매매 이뤄져도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2번 나왔죠? 이거 시험에 2번 나오는데 26회, 28에 2번 나오는데 절 보세요. 어떤 채무자 갑이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는데 돈을 빌렸는데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누구 거냐? 병이라는 사람 소유 부동산입니다. 민법의 물상보증이 아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타인의 채무에, 병은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었잖아요. 자, 그럴 때 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못 갚았어, 변제기에. 그러면 채권자가 채권자가 이걸 경매에 넘깁니다. 자, 경매에 넘겼는데 병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래가지고 이 병이 재취득합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남의 손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지. 경매 재취득 참여해서 경락을 받습니다. 이랬을 때, 자, 요때 자기 재취득했을 때 요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지만 물상보증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된 재산을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물상보증 생각하시면 되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반이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78페이지 맨 아래. 다만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가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이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79페이지 봅니다. 환지처분 등 동그라미 1번 환지로 인해서 지번이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다고 그랬어요. 박스 안에 보니까 다만 환지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가만지 경우 양도로 본다. 이거 설명 이미 드렸어요. 여기 또 보세요. 또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도시 발삭 같은 것이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은 100제곱미터 토지가 있었고, 을이라는 사람은 40제곱미터 토지가 있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환지를 받았는데, 갑은 60제곱미터 환지 받았고 을은 또 역시 6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갑은 1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받았으니까 40제곱미터만큼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수령 받아야죠. 여러분들 줄어든 것만큼. 환지 권리 줄어들었습니다. 가만지요. 그 다음에 얘는 40제곱미터에 6제곱미터 받았으니까 20제곱미터만큼을 새롭게 취득한 거고,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부담해야지. 그래서 서민들이 이게 부담돼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자, 증환지의 경우. 자, 거꾸로 봅니다. 환지 권리 늘어난 증환지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 취득세. 이겁니다. 가만지요. 환지 권리 줄어든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100제곱미터, 60제곱미터 가만지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79페이지 요약집.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도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채비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3번이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환은 원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되지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자, 토지경계를 변경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래서 기억번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것. 니은번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20%를 초과했다 그러면 양도로 봅니다. 초과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토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삐뚤삐뚤합니다. 토지 경계가. 그랬을 때 이쪽 토지 소유자 각, 이쪽 토지 소유자 토지 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이럴 때 갑과 을 서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서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근데 다만 분할된 이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양가로 4번입니다. 소유권 환원.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매매 사실이 원인물에 판시돼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소유권 환원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 적법하게 근데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제된 경우에는 또 다른 양도로 봅니다. 양가로 5번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소유권 이전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하여튼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인한 이전,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라 믿고 맡기거나 또 박스 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이거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소유권 환원, 신탁 나왔다. 양도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박스 안에 봅니다.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판례와 통치. 옛날에는 쫙 한 7, 8가지, 8가지인가 쫙 깔아놨었는데 최근에는 다 제가 삭제해버렸는데 생략해버렸는데 한번 봅니다. 1번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 나왔다.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돈 갚으니까 변제기에 돈을 갚으니까 담보 사유가 소멸되죠. 그래서 채권자에서 다시 채무자로 옵니다. 이때 환원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환원.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전밀속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 입을 돕고 사는 세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부부 간에 매매계약서 쓰고 자다 말고 그 다음에 뭐 친정아버지가 뭐 2억에 옛날에 산 거 아파트 나한테 저한테 지금 주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주면 증여세 많이 나오니까 매매한 거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런 얘기 했었죠. 하여튼 배우자 직계밀속 간에는 매매 양도하더라도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뭐 한다? 추정합니다.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지죠.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 입증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이따가 문제집에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볼 거고요. 자, 문제집으로 갑니다. 보시니까요. 문제집 221페이지입니다. 문제집 221페이지 봅니다. 14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별표시합니다. 14번 문제 기출문제도 별표시하시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2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혼의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룬 경우. 이혼할 때 양도세 대상 물건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위자료 지급 채무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2번 정답. 3번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진별로 단순히 재분할했어요.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거 내가 치라는 거니까. 4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 민법에 물상법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매매 사실 원인물로 판시된 환원, 소유권 환원,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요. 15번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28회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고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함.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 부담보 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요거 뭐라고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받은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3번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재산을 변제 충당했습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제3적에 넘어간 거죠?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로 변제 충당, 매각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3번 정답. 맨날 공부한 거였어요, 작년에도. 4번 매매 원인 무효소로 의해서 매매 사실 원인 또 나왔네. 소유권 환원 또 나왔고. 5번 본인 소유자 경매자 본인 재취득 또 나왔네. 그래서 요거 14번 문제가 26회 때 나온 거고 15번 문제 또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1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6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77에서 79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77에서 79페이지 참조고 8번 테마 참조입니다. 8번 테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고자가 국내 소유자산을 양도하고 배우자 김속 간의 거래는 아니고요. 기억번 양도에 해당하면 O 아니면 X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 교환 관련 요건은 모두 충족했대요. O, X요. X입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해. 증여자 갚을 또는 수증자가 대시금 갚을 경우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5. 디귿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분할해요. 내 거 내가 착한 거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X. 리을번 토지가 경매됩니다. 공매됩니다.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미음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이런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은 기역, 디귿, 미음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여러분이 보시고 18번 문제 봅니다. 18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요. 18번 문제 요약집 77에서 79페이지 참조고 8번 테마 참조입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대상이 되면은 O 아니면 역시 X 큰 소리 외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외치는 듯 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죠.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기억번 도시별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X죠. 정책적 목적으로 X. 니은번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 양도하는 경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채권은 대상이 됩니다. 디귿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또 나왔네.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X죠.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1번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출자. 법인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미음번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건설업자예요.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 건설업자. 사업적으로 파는 거죠 지금? 네, 사업적으로 부동산 파는 거니까. 자, 그때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아까 신축, 주택이란 말 나오고 판매, 신축, 다가구 주택, 주택 신축 판매니까 이거 뭡니까? 건설업입니다. 사업소득이죠? 건설업으로서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파는 거니까.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번 2번이 정답입니다. 대상이 아니고요. 넘어갑니다. 224페이지 20번 문제 한번 봅니다. 20번 문제요. 20번 문제 한번 보니까요. 이것도 뭐 여러분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0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이 보시고 22번 문제도 8번 테마 참조인데 22번 문제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그 옳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1번 공유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때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그렇죠? 분할한 그 공유토지를 소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본다. X입니다. 자, 지분의 변동이 없으니까 아까 봤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또 나왔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취득한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까
보류주에 충당되는 경우는 잘 봐야 돼요. 보류주에 충당되는 경우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해당하잖아요. 원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했는데 그 토지가 보류주에 충당되면 양도해당하잖아. 근데 다만 보류지를 매각해.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해. 그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해당합니다. 자, 양도로 보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3번 양도람은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한다. 양도세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는 거죠.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4번 배우자 직계림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중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므로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X죠? 항상은 아닙니다. 대강기 채무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환복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 이를 양도로 보지 않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아까 작년 시험에서는 이걸 바꿨었죠. 5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226페이지. 226페이지 보니까요. 23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제가 이 부담부 증여 맨날 설명드린 이 부담부 증여 얘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24번 문제 요약집 78페이지, 요약집 78페이지 8번 테마 참조입니다. 자, 여러분 부담부 증여에 관한 건데 요약집 그 78페이지 8번 테마에 나와 있는 건데 요약집에 나와 있어요. 박스에.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 계산 관련한 건데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유자 갑이 2018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고유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을이 갑에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양도차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취득당 실거래가액이 8천, 취득당 시유가 5천, 증여연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5억 원,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 원이 있고 채권채고 1억 2천만 원인데 근저당권 설정되겠다. 자,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채무액 상당액은 1억 원으로 해야 돼요? 1억 2천만 원으로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은행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실제 빌린 차입금은 얼마예요? 1억 원이지. 1억 원. 자, 1억 원을 자 채무 인수액으로 합니다. 상당액으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 계산할 때 지금 취득가액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게 요약집 거기 보면 박스 안에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 시 양도가액은 여기를 보세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게 양도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 분의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이렇게 곱해서 구해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 계산할 때 양도액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 계산할 때 양도자,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요 사례 같으면 얼마예요? 그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그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평가가액이 얼마였어요? 5억. 5억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가액이고요. 수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얼마냐면 5억이에요. 채무인수액은 얼마고요? 1억이고요. 자, 원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냐 그러면요. 이거는 항상 같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예요? 1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1억 원에 무조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고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거기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8천만 원 주겠다고 돼 있잖아요. 곱하기 이건 똑같아.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해요. 채무액을. 자, 그러면 채무를 곱해 구해요. 그러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은 5억이고 채무액은 1억이고. 자, 그러면 8천만 원의 5분의 1은 얼마입니까? 예? 5일 얼마예요? 5일은 그 다음에 5, 6, 30이니까 1,600만 원이잖아요. 1,600만 원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또 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부담부 증여 시 요거 계산 문제 요 시험 전에 요거 그 나올 가능성이 요 동네에서 요거 계산 문제가 요게 안 나와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강조했었는데
저는 이런 비슷한 사례 문제에서 양도 차익은 얼마냐고 구하는 문제였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출제해서 시험 막판까지 강조했었는데, 실전에서 나왔던 것은 더 쉽게 취득 가격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는 또 안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부담보증액 시 사례 문제 나오고 양도 가액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라고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무조건 양도 가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부담보증액 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가액이 얼마냐?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무조건 양도 가액이에요.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정답이었고요. 1,600만 원이. 25번 문제. 25번 문제는 요약집 79페이지 8번 테마에 대한 건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상속증여세법상 그 부동산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당하지 않은 것은,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간의 양도인데 무슨 한 입을 돕고 사는 사람의 부모집과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는데, 다만 대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냐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처분됐다. 아들이 경매에 달려가서 법원 달려가서 경락을 받습니다. 대가계 입증이 되겠죠? 네.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된 경우 법원이 개입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서 공매된 경우, 공매 경매는, 자, 공매된 경락대금 받고 이전해야 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하니까요. 5번 질문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대가계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양도로 봅니다. 또 빠진 게 있다면 교환이요.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공시가 되니까 대가계가 입증이 됩니다. 양도로 봐요. 배우자 김석관에도. 4번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으나 본래 채무에 가름해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자, 대가계 입증이 안 됐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대가계 입증되는 경우도 봅니다. 228페이지로 한 장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시니까 27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27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별표시. 요약집 79페이지 8번 테마 참조고요. 소득세법상 고저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 대상이다. 그렇죠?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함께 양도할 때. 2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고요. 법원에 입돼 있으니까. 3번 요약집 79페이지 요약집 79페이지 8번 테마 참조고요. 3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X죠, 여러분? 자, 분할 전 토지 전체 토지 면적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지었구나. 몇 프로? 20%를 초과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바꾼다, 요거를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5번은 계속 본 거고요. 5번 질문 한번 볼게요. 5번. 표현이 좀 저기 하니까. 보류주로 충당된 토지 외에 사업비용의 추가 발생으로 새로운 토지가 추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데, 하여튼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보류주의 매각이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 보류주에 충당되는 경우니까 추가로 충당됐어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5번 눈에 익혀 둡니다. 표현이 조금 달라졌는데 4번도 그럼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법이나 법률에 그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환지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감소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감환지 수령액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100제곱미터에 60제곱미터 환지받았을 때 감환지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도 양도로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눈에 익히 두시고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는 판례와 통칙 내용의 일부가 혹시 못 보던 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다 답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03번 양도 및 취득 시기 별표 3개 합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볼 것이냐 취득 시기를 보느냐, 이거는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5회 시험 때 나왔어요. 제가 25회 시험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배움은 저랑 배운 게 좀 첫 해니까 저를 믿으면 제가 저와 함께 끝까지 하면 세법을 구원해 주겠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처음 만나서.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해줄 건가 막 믿음이 약한 분들이 막 그렇죠. 진짜 모의고사 보면 뭐 아직까지는 점수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이제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이제 시험을 봐야 돼. 이제 시험을 보면은 이제 내년도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의하기가 편해진다고. 왜냐면 제가 처음 어느 곳에 강의하면은 좋은 점은 이게 있어요. 제가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신선 안 했던 농담을 하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다니까 막 웃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재수할 때 되면 저 분들이 많이 있는 학원 가서 하잖아요. 들은 건데 이런 식이 가지고 처음 온 분만 좋아하고 들었던 분들은 들었던 건데 막 이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강의하기 편한 게 뭐냐면 일단은 다 일단 믿고 끝까지 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재수생들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것도 다 잡고 가니까 이렇게 이제 편해요, 강의하기가. 근데 처음 가는 분들은 처음 한 곳에 가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나를 구원해 줄까? 뭐 이러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자, 하여튼 양도 및 취득시기도 25회 시험 전에 제가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온다 그랬는데 25회 때 나왔어요. 자, 26, 27 소리했고 거의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했고 28회 시험 때는 뭐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이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무조건 나오고 올해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28번 문제 별표 시하시고요. 요약집 79에서 81페이지 참조입니다. 테마 9번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대로 좀 늦어지겠네요. 어차피 오늘 말이 여러 가지 소설이 길어서. 요약집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요약집 한번 보고서 문제 빨리 한번 몇 문제만 볼게요, 그러면. 요약집 79페이지입니다. 요약집 79페이지 09번 테마 양도 및 취득시기 별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보유기간 판정할 때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할 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는 건데,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청산이에요. 자, 계약성과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 달리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였어요? 등기일. 그랬는데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의 취득세는, 근데 양도세는 계약서와 전혀 관계없어요. 실제 대금 청산한 날인데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화살표를 봅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사가 부담하기로 확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양도자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하면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신고납부하고 나중에 저기 하는데 이거 취득 시기가 애매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 80페이지 넘어갑니다. 요약제. 예외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요. 원칙은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대금 청산일인데 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바꿔놨냐? 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설.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고 그 명의가 개설되는 날을 취득시로 하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냥 등기 접수일.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 먼저 했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보유기간 판정할 때 실무적으로 제자분들이 취득시기나 양도시기 판정할 때 막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실무적으로 그냥 등기 접수일하고 대금 청산이라고 비교해서 뭐예요? 빠른 날입니다. 그냥. 실무적으로는. 하여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입니다. 2번 장기할부 조건 매매예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는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빠른 날.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상수익을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시험에서는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첫 해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 막 바꾸는 데 아니고 언제다? 빠른 날. 또 빠른 날이 나오는 게 3번이죠. 빠른 날로 기억한 게. 수용의 경우
어느 때 양도시기로 하냐?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중 빠른 날, 이것도 수용도. 근데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자,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더니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고 있어요. 재판 중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상금을 공탁했을 때는 그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이 판결이 확정된 날. 그때 누구 건지 알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이 돼서 돼지꼬리 땡냐 해서 공탁한 날 X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죠? 바꿔내면 공탁한 날로 바꿔내겠지. 4번,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허가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 취득세도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교부일이나 내주는 날이나 같은 날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럼 사실상 사용일. 만약에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임시 사용승인을 말하고요.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요. 5번 상속과 증여에 따른 취득.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상속개실. 취득세도 그렇고 상속은 상속개실의 역사 시작되죠.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증여받은 날. 이거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 서로 뒤바꿔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증여받은 날이고 양도세는. 민법 245조 1항 점유의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요. 자, 평은 공연하게 소유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잖아요. 민법에. 민법은 성립요건주를 취하니까 등기함으로 취득하고 대항하고 그런 거지. 우리 세법은 실질과 센 측정되니까. 자, 평은 공연의 소유의사로 20년 전에 점유 개시했고 시효 만료했고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 등기를 나중에 접수했다. 그럼 어느 때로 한다? 점유 개시로 소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어느 때부터 사용수익이 시작해? 점유 개시. 시효 만료일도 아니에요. 등기 접수일도 아니에요. 점유 개시입니다. 7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소득 취득한 경우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그래도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처럼 아파트 완공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대금은 청산됐지만 원래 대금 청산이잖아요. 원칙은. 그렇지만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니까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대금 청산한 날과 아니고 완공된 날, 완성된 날입니다. 이때부터 양도세는 사용수익을 시작하니까. 7번 그 얘기고 8번으로 갑니다. 81페이지.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경우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된 토지. 아까 100제곱미터였는데 60제곱미터, 40제곱미터였는데 60제곱미터 이런 경우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면적이 증가 감소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이거 환지 처분 공고일 아닙니다. 다음 날 빠지면 틀리고 또 시험에서 뒤바꿔낸다고 그랬잖아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X죠?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아유,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수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구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A-. 자, 환지받으면서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 A-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로 한다? 환지 전 종전 A 토지를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합니다. 네, 토지는요, 건축물은 다 때려보시고 어디로 매립지로 가 있지만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근데 환처분으로 권리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 빗금친 부분은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실금 얘기해 드렸는데 시간이 1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2배속으로 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잠에서 도끼살이 오면서 쿵덕 빠졌는데 막 울고 있는데 산신님이 소리 났다는 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서 이도끼가 네 육군이라 아니라고 했더니 은도끼 들고 나서 이도끼가 네 육군이라서 아니라고 했더니 나무꾼이 버린 쇠도끼 들고 나서 이도끼가 네 육군이라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 하면서 이거 싹 다 주고 갔죠. 부자가 된 나무꾼
이제 나무꾼이 안 하려고 이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한테 양도할 때 쇠도끼 보유기간,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자, 물에 풍덩 빠쳤다가 산신령님한테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 실효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 실효해야 돼요? 대장간에 구입했을 때를 취득 실효해야지. 이번에 물에 풍덩 빠쳐서 돌려받을 때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A 다시 환지받은 토지는 지목, 지mon이 변경돼도 토지는 토지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천 토지 취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도끼도 갖다 팔았을 때 양도림에 파는 날 취득일은 어느 때로 하냐? 어느 때 취득한 거예요? 산신령님한테 그 사건 때. 자,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 증가하면서 된 토지는 환처분으로 세로받은 거니까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하여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시기에서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고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됐고요. 9번 기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대산에 있다는 취득시는 그 자산 당초 취득입니다. 돌아오는 싱글들 얘기해 드렸어요. 돌싱들.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드렸죠. 돌싱 얘기해 드렸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했었는데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될 때 이 소유권 환원은 을에서 갑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아요. 돌려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지금 갑입니다. 갑이 무효 판결로 소유권 돌려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은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법원의 확정 판결로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효로 할 것이냐. 15회 추가 시험 때 한번 나온 건데 확정 판결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옛날에 갑이 이 을과의 거래 전에 당초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애초에 당초의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효할 것이냐 이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어느 때를 취득시효한다고요? 이거 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 당초 이 자산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효합니다. 자, 돌아온 싱글들한테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결혼했던 역사는 내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나는 그런 기억이 없지. 이제 만날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고 그런 거랬잖아요. 무효 판결로 수권하면서 이런 오해 역사는 없는 거예요. 당초 취득했을 때다. 여기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 언제라고 한다? 실제로 받는 날. 양도세는 하여튼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시험에서 굳이 바꾼다면 이렇게 바꾸지. 잔금지급일,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일 약정일보다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아니라 늦게 받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약정일을 취득시효한다. X입니다. 하여튼 계약서와는 상관없고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다만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소비대차로 변경일을 잔금청구를 하고. 3번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에요.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라는 게 당첨일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인수받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잔금 청산일이 되고요. 하여튼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 이런 거 하나 좀 기억합니다. 4번 경매, 공매의 경우에는 그 공매등 경락대금 완납한 날이에요. 공매일, 경매일 아니에요. 공매일이나 경매일은 말하자면 계약일과 같은 거고 경락대금 완납한 날, 공매대금 완납한 날이 잔금 청산일로서 이 날이 취득시가 됩니다. 잔금을 어음으로 교부받았다. 백날 교부된 뭐예요? 결제가 돼야지. 결제일을 취득시로 하는 거지 교부일은 아닙니다. 교부일이 아니라 결제예요. 자, 동그라미 6번 위기종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가 불분명하다. 그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입니다. 바꾸면 먼저 나중으로 바꾸겠죠? 먼저 취득한 자산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먼저. 10번 취득시기 기재. 보유기한이 너무 길게 되면 입증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취득시기를 일정 시기마다 끊어주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같은 애들은요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봐요. 실질 취득일에 관계없이 79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실질 취득일에 관계없이 언제를 취득일로 본다고요? 1985년 1월 1일이요.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집으로 가서 빨리 몇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1시에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시작하고 좀 여러 가지 광고 좀 드리고 그러나고 좀 늦었습니다. 229페이지 03번 별표 3개였고 양도면 취득시 28번 문제 별표시 됐죠?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79에서 81페이지 참조고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사실상 대금 청산을 한다. 그렇죠?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세 및 부가세액을 포함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죠? 대금명에서? 제외하고요. X입니다. 1번. 2번.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기비를 취득 및 양도시키로 한다. 그럴듯하지만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일입니다. 등기접수일. 3번. 수용으로 인해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장기할 부족금 매매하고 수용은 뭐라고요? 중 빠른 날. 맞잖아요. 세 개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도 빠지면 틀리고. 맞습니다. 정답. 4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키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일입니다. 등기접수일. 원칙 대금 청산. 불분명의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접수일. 5번. 장기할부 조건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 할부금이 지급된 날을 취득 및 양도시키로 한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 언제라고요? 중 빠른 날. 등기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시기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니까 9번 문제 같은 것은 뭐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요약집 79에서 80페이지 참조 역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 및 취득시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계약일 2018년 3월 5일. 중도금지일 필요 없어요. 계약상 잔금지일 양도세는 필요 없어요. 취득세나 계약상 잔금지일이지.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불분명해.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일. 6월 20일입니다. 이런 것들. 30번 문제는 5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5번 지문만이에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허가받아 자가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 필증교부일을 취득시로 한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양도세가 허가받은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교부일이었는데 지금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지.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그래서 5번 옛날 이렇게 돼 있었다가 지금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가받은 건축물, 무건축물 요약집에서 다 봤습니다. 건축물의 취득시기,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전에 뭐 하면 그날 이런 거. 31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31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역시 79에서 81페이지 참조고요. 9번 테마 나옵니다. 9번 테마 참조.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차분히 한번 볼게요. 1번.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 및 양도시키로 한다. 또 나왔네. 또 나왔어. 그죠? X입니다.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일. 등기접수일. 2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 및 양도시키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장기할부 조건 매매 중 빠른 날. 아까도 나왔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제 문제집 특징. 2번 그래서 맞고요. 3번. 도시개발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환지받은 토지니까 언제예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지. 쇠도끼에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증가감소된 토지가 그런 거죠. 4번 민법 규정에 따른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취득시로 한다.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는 언제라고요? 점유개시일. 20년 전 그때로 소급합니다. 점유개시일.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접수도 아니고 점유개시일. 5번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을 본다. 아니고 먼저입니다, 여러분. 먼저라고 그랬죠? 네. 32번 문제는 3번 지문만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풀 수 있는데요. 3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법령 내용이 아니라 요건 판례 내용인데 3번 한번 볼게요. 판례. 혹시 질문할까봐 판례 내용인데요. 3번 지문 봅니다. 32번 문제 3번 지문. 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2018년 1월 30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2018년 2월 28일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18년 5월 31일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양도 시기는 2018년 2월 28일이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대금 청산일이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기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 우리가 예정신고기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납부기 하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였잖아요. 언제 변년식인데 이건 허가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분이 계시네.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인데, 다만 지금 이거는 예정신고 기한이 아니라 양도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 시기는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봐가지고 판례가요, 대금 청산일을 양도 시기로 해요. 예? 요거. 그래서 허가일이 아니라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된 자산은 대금 청산일을 양도 시기로 봅니다. 허가일이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양도 시기하고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요거. 자, 맞는 거 판례 한번 받고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볼 수 있고요. 33번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문제요. 34번 문제. 오늘 34하고 35번 문제 두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234페이지 이제 비과세인데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이 보시고 와야 되는 문제 쭉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문제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34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34번 문제 요약집 79에서 81페이지 참조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에서 양도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경매인에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경매일, 공매일이 아니라 경매대금 완납한 날, 공매대금 완납한 날. 맞죠, 여러분들? 네. 2번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청산할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및 부가세는 여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3번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고 언제다? 실제로 어음이 결제된 날을 대금 청산일이 된다. 그렇죠? 4번 수용에 의해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수용계실로 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공탁한 날로 한다.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습니다. 수용은 제가 수용계실 맞긴 맞아요. 근데 뭐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계실 중 빠른 날. 세 개의 나란히 나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동네 틀렸다고 보셔도 돼요. 뒷동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공탁한 날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야. 그래야지 누군지 건지 결판이 나니까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자, 그런 거지. 공탁한 날 X고 수용은 또 중 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돼요.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4번 정답. 5번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시기. 금도끼, 은도끼니까 언제입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다음날 빠졌는지 꼭 확인하시고. 35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소득세법상 양도세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설명,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해당 자산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취득시는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 된다. 그렇잖아요. 당초 취득이지 소송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돌칭 기억하시고. 2번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 안 됐다.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을 취득 양도시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대금 청산일 아니고. 3번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는 언제라고요? 결제일이다. 4번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일이다. 자, 공매일, 경매일은 계약일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봤죠? 경매대금, 공매대금은 완납한 날.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지.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지. 경매일이 아닙니다. 자, 4번 정답. 5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지 취득에 관계없이 언제를 취득일로 봐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36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25회 기출문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수용 중 빠른 날 이런 거. 자, 234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여러분이 안 풀어보면 좋은데 풀어볼 시간이 없으면
읽어라도 오세요. 특히 다음 주에는 계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거 어떤 건지 한번 읽고라도 오셔야지 문제 보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읽어라도 오셔야지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보고 오실 문제 읽어드립니다. 234페이지 38번 문제. 236페이지 넘어가서 40번 문제. 237페이지 42번 문제. 어유 많이 보네. 238페이지 넘깁니다. 43번 문제. 43번 문제. 그리고 44번 문제. 그리고 넘어갑니다. 46번 문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50번 문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52번 문제. 넘어갑니다. 56번 문제. 쭉 넘어가서 56번 문제. 쭉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서 57번 문제. 57번 문제. 57번 문제. 그리고 넘어가서요. 60번 문제. 61번 문제.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66번 문제. 66번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7번 문제. 그래요. 69번 문제. 한 장 넘깁니다. 71번 문제.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71번 문제. 그리고 72번 문제. 넘어갑니다. 75번 문제. 75번 문제. 77번 문제. 넘어가서, 넘어가서요. 80번 문제. 넘어가서 84번 문제. 85번 문제. 됐습니다. 나머지 기출문제, 이거는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정도 문제 그냥 읽어오시면 돼요. 네, 읽어오시면 돼요.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자, 고개를 듭니다. 문제풀이 과정이 이제 장대 같은 우리 억센 햇볕, 거리에 부서지는 우리 이제 무더위가 시즌이 되는 여름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자, 7, 8월 달 나는 이 자리 벗어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